3월 됐지. 이렇게. 자, 이제 너네 잡담이 모두 녹화되기 시작한다. 자, LL 테스트 결과 좀 먼저 보자. 너네 결과 다 펴봐. 오늘 며칠이야? 3월 6일? 다 펴봐. 봐봐, 재야. 까봐, 이씨. 세상에.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다고 보니까 말할 거다. 응? 잠깐. 오? 진짜요? 오?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없어요. 진짜? 그때 테스트에도 쌤이 열정 건데. 맞아요. 근데 겁나 잘했는데? 오, 여기 이성분이 민지야 제발. 아 이거 B야. 오늘 여태까지 A 잘 나왔었는데 오늘은 B야. 마음에 안 들어. C 감인데 좋겠다. C면 제 시험인 거 알지? 잠깐. 아 여기 있구나. 그냥 앞에 장 잘하고 뒤에 장 못하면 괜찮다. 아니 앞에 장 못하고 뒤에 장 잘하면 괜찮다. 테이크 오버리 이어봤다 얘. 응. 극복하는 줄 알았어. 그런 뜻도 있어. 아 그래? 응. 아 잘했네. 이 정도는. 해석을 하나도 안 했네? 앞에 못 채우는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일리 있는 말이죠. 이따가 남을 사람은 제가 수업 끝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남을 사람이 있으니까. 자, 1 테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궁금한 내용은 이따가 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힘들다 싶을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은 이 지문부터 한번 기억을 해보자. 이게 13강의 7번 내용이었는데 감자 얘기였거든. 감자 얘기 기억나니? 그래서 지난번에 너네가 그 인강으로 들을 때 봤던 내용이지 아마. 그래서 이제 이 감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학이 되면은 이제 보관하는 쪽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보관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온 거였는데, 자 한번 보자면 요약문은 그냥 바로 볼게요. 자, 감자를 보관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좀 잘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거든. 이게 투부정사가. 그래서 이 킬이 이제 얘를 동사로 보자면 포테이토스가 목적어고 이 fresh가 목적격 보어야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됐어?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얘를 스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니? 요런 구조다. 자, 그러면은 감자를 수년 동안 뭔가 프레시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감자냐면 which are difficult to keep after harvest. 그래서 이제 수확하고 난 후에 뭔가 보관하기에 어려운 감자를 수년간 뭔가 이제 좀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developed 개발했답니다. 스토리지 메소드를요. 뭔가 저장 방법을. 그리고 after such a storage process 그 저장 방식 그러한 저장 방식 후에 그 추노라고 하는 frozen dried potato가 어떻게 됐다? is made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틀린 사람들 반성 좀 하고. 쌤 이거 켰어요? 응? 켰어요? 응. 아 그래? 왜? 아 키신 줄 알았어. 불어나면 네가 보든가. 아까 눌렀어. 띵 소리 안 나냐? 아까 띵 소리? 모르겠어. 띵 하고 소리 났었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14강의 1번. 이것도 뭔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 이게 놀이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기억나냐? 놀이? 이게 이제 놀이라는 것 자체가 좋긴 한데 이게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다라는 거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바로 요약문 들어가 볼게. 보면은 when play leading to the free flow of consciousness 하고 나왔는데 요 덩어리.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play를 꾸며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play가 왼절의 주어고 becomes가 동사, profession이 보어가 되는 거죠. 요 덩어리. 됐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러면 뭔가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이끌어주는 놀이. 됐죠? 그 놀이가 직업이 되면 놀이는 no longer 더 이상 makes us free. 우리를 뭔가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다. And 그리고 rather 오히려 becomes shut up in the iron cage. 그 아이언 케이지 새 철창에다가 갇힌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였죠. 됐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놀이가 직업이 된다면은 이제 좀 안 좋은 불이익이 생긴다라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한데 작업 표시줄 어딨냐? 어딨지? 아래로 내리기? 아 몰라 까먹었어. 그냥 할게. 여러분이 내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되게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 이래서 매가리가 없어. 내가 좀 요즘에 너무 재미없게 했나? 수업을? 하긴 요새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작년보다 좀 덜 오버하는 것 같긴 해. 요즘에는. 재작년에는 절정이었고요. 재작년에 있었던 게 민재밖에 없네. 그지? 아닌가? 그때도 똑같았나? 지금이랑? 아 그래? 맞아. 자. 아니야, 나 중딩 애들은 되게 재밌게 했었어. 나름 내신 제외하고. 근데 민재야 내신 제외하고. 너는 정규 수업도 들었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쟤는 그냥 날 싫어해서 그런 거야. 아니 됐어. 아, 치워. 나가. 자 보자. 자, only after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도치 구문이거든. 그래서 이 only after 뒤에 지금 이제 구의 형태가 나와 있죠. only 플러스 이제 지금 after라는 이제 구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전치사의 명사 나와 있죠. 지금처럼 only가 문두에 위치하면서 뒤에 부사나 부사구가 나왔을 때 부사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러면은 only after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뭐뭐 후에야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only는 뭐뭐만 이런 뜻이고 얘는 뭐뭐 후에니까 뭐뭐 후에야만. 됐어?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얘랑 좀 비슷한 거죠. 됐나? 그러면 this immense period of time. 그럼 이 엄청난 시간 후에야만 비로소 will the building blocks of life. 여기서 building block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구성 요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의 생명의 구성 요소들이 will be available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용 가능할 거랍니다. in the universe 어떤 이제 우주에서. 그리고 only then 또 나왔어. 이번에는 only라는 녀석과 그냥 then이라는 부사 딱 한 단어만 나온 거야. 그러면서 도치가 일어난 거야. 됐니? 그래서 biochemistry가 그러니까 생화학이 can take over 이어받을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된 겁니다. 이 이제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with 분사 구문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very slight change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은 in display design of mug 그러니까 머그컵의 어떤 그 전시 디자인 이런 거에 있어서의 변화랍니다. 근데 어디에 있냐면 그 머그컵이 커피숍의 창문 창가에 있대요. 어쨌든 그런 변화가 could affect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with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소비자들이 상상하면서 뭐를 상상하면서 imagine은 기본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picking과 뒤에 나와 있는 drinking은 각각 imagining에 대한 목적어 1,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걸 그냥 동사라고 내가 이제 가정한 거예요. 동사. 자, 그럼 보자면 picking up that coffee mug 그 커피 잔을 들어 올려서 drinking from it 그것을 마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 부분 구문 분석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넘어가서 3번으로 갈게요. 3번 보자. 자, 보시면 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략 0.7%의 mass of the protons 돼요. 이 우리 이제 이과 가는 사람들 알아야 되는 단어죠. 프로톤이 뭐야? 양성. 양성자. 됐어요? 중성자는 뭐냐?
톤으로 끝나게 돼. 톤. 뉴트론 됐어요? 중성자가 뉴트론이에요. 어찌됐든 간. 그러니까 양성자의 이제 약 0.7%가요 is turned into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로 이제 바뀌게 된답니다. 여기서 뭐 E는 MC 스퀘어 나와 있죠. 뭐 유명한 공식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대략 0.00045%의 그 에너지가요 결국엔 어떻게 된다? 오게 된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flying에 쌤이 유사보호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일형식 동사인데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형식 동사니까 원래는 뒤에 보호를 못 받잖아. 근데 이게 보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일명 유사보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딴 거 몰라도 돼. 그냥 분사구문을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날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 날아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날아온다. 됐지? 그래서 in our direction in the form of sunlight. 그러니까 햇빛의 형태로 우리의 방향으로 날아오게 된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구문적으로는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구문적으로는. 그냥 이제 여러분 단어가 좀 생소할 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보시면 자, for regulation of blood sugar. 그러니까 혈당이죠, 이게. 혈당에 뭔가 가난한 조절이니까 뭔가 불충분한 조절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s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smaller hippocampi. hippocampi가 이제 그 뇌에 있는 해마거든요. 해마. 그래서 더 작은 해마와 관련성이 있는데 이 해마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또 몰라요. 그냥 바닷속에 사는 해마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뇌의 어떤 지역이랍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은 responsible for laying down long-term memories. 그러니까 뭔가 장기간의 기억력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뭔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우리가 해마라고 한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lay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얘는 그냥 저장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즉 담당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담당하고 있는 그런 뇌의 지역이다. 됐죠? 자, 그래서 간단히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드린 그 수업 자료 14강의 이제 3번부터 볼 건데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여기 수업 진행할 때 14강은 너네가 이제 자료를 아예 못 받았었어. 그 상태로 이제 니네가 그냥 수업 시간 그 인강 들으면서 필기했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준 거니까 그 앞부분 내용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14강의 3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책이 어디냐? 14강의 3번 91페이지. 91페이지. 잘 보이나? 이 정도면 잘 보여? 민재 오케이? 오케이? 저기 뭐야 우리 두 번째 라인도 승원이랑 선우 오케이? 오케이? 채연이랑 성범이도 오케이? 오케이. 아참 그리고 아까 내가 뭐 얘기하려다 말했지? 그 반 그 뭐였지? 알반 뭐였지? 동명신이 올라오고. 그거 얘기하고 들어갈게. 이게 뭐냐면은 그 내가 전에도 이제 한번 아마 태윤이한테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반 조정을 할 때요. 그냥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제 회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쌤 어디 뭐 얘 알바 올려도 돼요? 네 올려도 돼요. 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요. 나름 체계적으로. 일단 단어 선정 그리고 1일 테스트 결과 그리고 평상시의 학습 태도 성실성 지난 이제 모의고사 및 학교 내신 성적 그리고 최근 학원에서 보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 이런 모든 걸 다 종합해요. 이걸 다 종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알바에서 좀 내려갈 만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여러분 1일 테스트를 계속 봤을 때 결과가 왔다 갔다 하거든 너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꾸준히 계속 C가 나온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건 아니야 지금. 어떤 때는 또 잘 보고 어떤 때는 잘 못 보고. 그러니까 그날의 뭐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너네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험에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변수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내려갈 사람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제 내 담당이니까. 근데 이제 이 올라오게 되는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 얘는 X반에 있을 실력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R반 가서도 그 반에서도 잘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학생 한 명이랑 이제 남자의 한 명, 성현이 니네 친구. 예. 대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결석한 아그들이랑 하면은 이제 R반이 10명이네요. 그죠?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알아? 아, 내가 10명 맞겠다 했어요. 쌤들한테. 아무 진짜 너무 많으면 민지 내리면 되죠. 그냥 9명만 맞으시죠. 너는 내가 끝까지 데려갈 거야. 너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민재야,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마. 너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너만큼은. 내가 아니면은 저기 민기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이번 정말고 내신 대비 내가 할게. 아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가자고랑 바꿀게 내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강 3번. 마찬가지 이제 문장 삽입류인데 제가 전에 아마 그 인강에서 한번 문장 삽입류 문제풀이법 써줬던 걸로 기억하거든? 맞니? 그러면서 이제 그 대명사 쪽 잘 보라는 거, 연결사 쪽 잘 보라는 거, 뭐 이런 거 아마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 연결사랑 대명사. 근데 연결사나 대명사 잘 보라는 건 결국 뭐야?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야. 부수적인 것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내용, 그러니까 맥락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맥락 파악. 맥락 파악.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삽입문을 먼저 읽어보고 앞뒤 내용에 뭐가 나올까를 예상해보는 게 사실 정석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 문장에 보통 주제나 아니면 소재 관련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첫 문장을 보면. 그래서 첫 문장을 읽고 적어도 이 글이 뭐에 관련된 내용인가 라는 이 소재를 먼저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삽입 문장을 해석해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적어도 소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삽입문을 읽는 거랑 그냥 생으로 읽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문장을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삽입 문장을 해석해서 이 삽입문 앞뒤 내용에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을 봐봐. 그냥 책 봐봐. 책 91쪽에 책 봐봐. 그럼 첫 문장에 보면은 There is an optimal level of emotion that is necessary for increased learning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뭔가 최적의 수준의 감정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어떤 감정의 수준이냐면 That is necessary for increased learning이니까 뭔가 증가되는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최적의 수준의 감정이 있대요. 그럼 뭔가 여기에서 키워드를 2개만 딱 꼽아보자. 뭐랑 뭔 거 같아? 첫 문장에서? 감정 그리고 learning 학습. 그러니까 학습과 감정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 정도만 너네가 이해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됐냐? 첫 문장 읽었을 때. 그러면은 그 우리 삽입 문장을 봐봐. During that lesson 그 수업 시간 동안에 students were seated 학생들이 앉혀졌대요. tightly 빡빡하게 앉혀졌답니다. packed in their allotted squares for the duration of the period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alloted는 별주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당된. 그럼 그들의 할당된 square 사각형에 뭔가 이렇게 꽉 끼어 있었답니다. For the duration of the period니까 어떤 그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그 수업 동안에라고 나왔어. 그럼 최소 앞 내용에 뭐가 나와야 돼? 뭔가 수업 중이다라는 내용 정도 나와야겠지. 맞냐?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그 사각형에 뭔가 이렇게 갇혀서 앉혀 있었대. 그럼 이 사각형이라는 것도 앞 내용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대충 앞에 뭐가 나올지는 예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 지금 삽입문의 내용과 감정과 학습에 대한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봐.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면 뭔가 학습 증가에 있어서 뭔가 필요로 되는 최적 수준의 감정이 있답니다. 도입부가 나온 거예요. 이어서 보자면 too much or too little. 자,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것은요. reduces 한답니다. 줄인답니다. 뭐를? the efficiency. 효율성을요. 어떤 효율성이냐면요. 콜텍스의 효율성인데 이게 대뇌피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뇌피질이 뭔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뇌의 겉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됐죠? 몰라도 돼. 어쨌든 콜텍스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답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이 콜텍스의 효율성이 감소된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예시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this is y부터 봐봐. this is y 나오면요, 여러분 항상 우리 비교되는 게 뭡니까? this is because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this is because 하면은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this is why는요,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라고 보통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다? 헷갈리니까 this is why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 그냥 그래서로 해석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니? this is why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래서 that is why, this is why. 그래서 됐죠? 그래서 영화나 책이나 음악이랍니다. 예를 그냥 주어로 볼게요. 자, 여기에 that trigger emotions 나와 있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트리거는 유발하다죠? 유발하다, 촉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영화나 책이나 음악이 are easily remembered 된답니다. 쉽게 기억된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앞 내용이랑 같이 봐봐. 야, 학습 증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조화를 해보자면 학습 증진과 어떤 감정 상태, 감정 수준, 이거를 뭔가 관계성을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근데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 감정의 수준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효율성을 감소시킨대요. 대뇌 피질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대.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네는 대뇌 피질이 뭔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들아, 효율성이 감소된다는데 이게 좋은 말이겠어? 당연히 안 좋은 말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감정 상태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은 안 좋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감정 상태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안 좋은 거구나, 효율성이 감소하는구나 라고 벌써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애들, 이게 다 감정 유발하는 거 아니야? 맞죠? 영화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답니까? 쉽게 기억된답니다. 쉽게 기억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습 증진과 감정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감정이 유발된다. 그럼 감정이 유발되면은 학습에 있어서 증진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학습이라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말하는 학습 종류는 뭘 말했습니까? 요걸 말한 거죠. 즉, 기억력이 상승하게 된다고요. 기억력이. 여러분 혹시 우리 원소 주기율표란 말이 안 떠올랐어. 그 주기율표 외울 때 노래로 외운 사람 혹시 없냐? 노래로? 외운 사람 없냐? 뭘로 외웠어? 그냥 스웨리베부타지산 스웨리베부타지산 플레나마 알규 인왕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10년이 넘었어. 아무튼가. 근데 어쨌든 그거를 뭔가 우리가 이제 멜로디를 넣어서 하면은 이제 좀 더 잘 기억이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잘 봐봐. The best lessons. lesson 나왔어. lesson. 아까 우리 삽입문에 뭐 있었어? During that lesson. 그 수업 동안에 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럼 봐봐. 인생이나 아니면 교실에서의 최고의 수업이 뭐냐면은 make you, 너를 만드는 거야. laugh, think or cry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얘들아, 웃고 뭔가 생각하게 하고 울게 하는 거, 이게 다 뭐야? 감정 유발한다는 거죠. 됐어요?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수업이래. 가장 좋은 수업. 왜 가장 좋은 수업일까? 기억이 잘 날 테니까. 기억에 잘 남을 테니까. 됐어? 됐어? 응. 이제 막 옛날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이 없겠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 때는 이제 그때 체벌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꼭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선배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졸업하고 나면은 이렇게 때린 선생님이 그렇게 기억에 나는지 나는 믿지 않았었는데, 졸업해보니까 알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린 선생님한테 가고 막 선생님 저 왔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간혹가다 봤거든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그게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랑.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을 유발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 이유가 어찌됐든. 그래서 약간 좀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밋밋한 거보다. 그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좀 기억에 오래 남기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래서 뭐라 하는 겁니다. 네 어이없냐? 방금 전에 누가 말했냐? 누가 말했어? 정선우지. 응? 그지? 맞아 정선우야. 자 볼게. 진짜 싫게. 자 볼게요. 여기서 봐봐. One of my high school teachers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my라고 나왔으니까 이 필자의 일화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선생님 중 한 명이 removed 제거했답니다. all the furniture 모든 가구를 제거했는데요. from the classroom 교실에서 이걸 내가 왜 표시해놨는지 한번 잘 봐봐. 그리고 테이프했대요. 테이핑했다는 거야. 테이프로 붙였다고. small square dimensions 단서 또 나왔네? small square dimensions 얘도 단서죠. 그렇죠? 어떤 단서야? 아까 우리 삽입문에서 their allotted squares라고 나와 있었지. 그들의 할당된 사각형. 그렇지? 그리고 그 수업 시간 동안에라고 나왔었죠. 이 두 가지를 봐봐. 그 수업 시간 요거 또 그 다음에 사각형 얘기 요거 여기 나왔네. 그렇죠? 이거를 테이핑을 했답니다. 이렇게 테이핑을 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핑을 했대. on the floor 바닥에다가. 자, 근데 that represented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the amount of space 그 공간의 양인데요. 어떤 공간의 양이냐면은 a slave was afforded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에게 주어진 됐어요? 그 노예가 그러니까 얘가 주어예요. 얘가 동사고요. 그러니까 노예가 제공받은 공간의 양을 나타내 주는 그런 사각형 면적을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 사각형 면적을 테이핑을 칠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공을 여기서 끝이 아니네. 여기까지예요. 자, 제공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어디에서 받았냐면 배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배냐면요. Transporting them from Africa to America.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그들을 운송하고 있는 배라고요. 됐어요? 노예들 끌고 가는 거야.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사각형만한 이제 공간이 있었나 봐. 여기에 노예 한 명을 딱 넣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뭐 얘기했겠지. 야, 너 여기서 금발거나 나가면 뒤져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거를 한번 실제로 해봤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삽입 문장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단서들 다 나왔죠. 됐나요? 그 단서들이 아까 쌤이 말했던 거 그대로 나왔다. During the lesson 바로 앞에 나온 내용 자체죠. 이 수업 자체 테이핑 붙이고 뭐하고 한 거. 그들의 할당된 사각형 교실에서 테이핑한 노예에게 주어진 공간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수업 동안에 학생들은 앉혀졌답니다. 뭔가 꽉 들어진 채로 앉혀졌답니다. In their allotted squares 그들의 할당된 사각형에서요. 뭐랍니까? 그 기간 동안 내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struggle to 자 뭐뭐 하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애썼어요. make it through make it through라는 거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요 단어 뜻 잘 좀 체크해 주세요. 버티다, 헤쳐나가다 이런 뜻이야. 우리는 버티려고 애썼어요. The entire period 그 전체 기간을 버티려고 애를 썼고요. Wondered 궁금해했다는 거야. 뭐를? 이걸 궁금했어. How slave could be in similar positions for months.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들이 could be 있을 수 있었는지 어디에? 이 비슷한 위치에 몇 달이나.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아까 우리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감정과 학습 증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필자에 지금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일화를 얘기하고 있잖아.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노예가 뭐 이랬느니 무슨 뭐 이렇게 됐느니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 노예 체험을 한 거잖아. 일종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냐? 우리 공감이 될 거 아니야. 공감.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있죠. 여기 Wondered how slaves could be in similar positions for months.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이 바로 뭡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던 그걸 통해서 감정이 유발하게 된 거죠. 감정 유발하게 된 거죠. 요 부분. 맞아? 아니 애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럼 애들이 궁금해하면 이제 어떤 생각 들겠어? 노예들 되게 힘들었겠다. 감정 유발되네.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기억에 더 잘 남는다.
그러니까 학습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시면 My high school history teacher. 내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만들었어. An emotional experience. 감정적인 경험. 얘들아, 대놓고 나왔네, 이게. 감정적인 경험이요. 어떤 감정적 경험이냐? That I remember vividly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감정적 경험. 야, 여기에 단서 다 나왔어. 감정적 경험, 내가 기억한다고. 생생하게 다 나왔네. 이거 뭐야? 기억력이 증진하게 됐잖아. 감정이 유발되니까. 다 나왔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글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감정이 유발되면은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야.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학습 증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쉽죠? 엄청 쉽죠? 아까 왜 문장 삽입에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지도 아시겠죠? 앞문장에 단서 나왔었습니다. 오케이야? 됐어? 다음 넘어갈게요. 자, 14강의 4번 보겠습니다. 14강 좀만 올릴게.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너네한테 그걸 못 물어봤는데 니네 집에서 인강 들을 때 어땠어요? 지렸어요. 집에 있을 때. 아니 내가 지난번에 물어본다고 깜빡이라고 그러려고. 성범이 좀 어땠어? 걔가 지렸다. 아, 지루했다고? 근데 진짜 솔직히 몰입감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랑 그 집에서 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니까. 좋아요. 내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저는. 성범이는? 지렸어요. 뻥치지 마, 너 지금 방금 전에 태균이 따라한 거지. 아니, 어? 좀 뭔가 응. 나 컴퓨터 앞에서 앉으니까 딴짓했구만. 아니 딴짓한 게 아니라 자세가 응.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싸가지없게 앉아 있어가지고 싸가지 없게 앉아 있는 건 뭐야?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건가 봐.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다리 올리고 막 이러면서 공감 들어가지고 성능은 어땠냐? 저요? 네. 지렸어요. 뭔가 이거 약간 좀 뭔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지루했는데? 뭔가 갑자기 조금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는데? 나 열심히 수업했는데 앞에서 막 이러면서 오버하면서 수업했는데 지루했어요 이거밖에 없어. 답이 조금 기분 나빠지려는데 갑자기? 솔직히 말해야 돼. 솔직히 생생하게 떨어지네. 생동감이 떨어지니까? 그렇구나. 이제 쌤 카메라랑 너무 접촉돼 있어가지고 가까워서 네.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화면이 원래 저희가 수업할 때 이 정도 거리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바로 앞에서 수업해가지고 좀 부담. 그러니까 나의 얼굴이 부담스러웠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너무 들이대니까 이러고 들이대니까 오이씨 깜짝이야. 제가 성조적인데도 왜 이렇게 들이대? 막 뭐라 이러면서. 그래야지? 이렇게 칠판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네. 저 화면 이것만 보이니까 그렇죠. 요 부분만 보이는 거죠. 요 부분만 이렇게. 너무 커요. 슬슬 칭찬도 해줘. 아니 뭐 너가 우려하고 있어 지금. 아니, 지금 아바타야 여기? 분위기가. 아니 난 괜찮아. 이따 끝나고 혼자 올게. 자, 아니, 승원이는? 칭찬해야 돼. 응? 칭찬해야 아니 뭘 칭찬해야 돼? 아니 너의 소감이 어땠냐고. 눈치가 없고 눈치 너의 없고. 소감이. 핸드폰으로 봤어. 핸드폰으로 보면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확실히. 왜 핸드폰으로 봤어? 컴으로 안 보고. 도서실 있잖아. 교실에 있었어. 독서실에서 봤어요? 그래? 자, 세영 너는? 저는 원래 인강이랑 좀 안 맞아요. 그래? 제일 모범 답안이 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기는 지루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저는 지루하진 않았는데 제가 원래 인간과 안 맞아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똑똑한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3인방. 네. 아니, 근데 저는 쌤 수업은 좀 재밌었거든요. 오늘 모의고사 그 여자분들 그 새로운 쌤 전해드리자. 늦었어. 엊그제 말한 거야, 엊그제? 근데 다른 애들 다 재밌었다고 그러던데. 저는 좋은 답안이었다고 하셨어요. 쌤 근데 댓글을 좀 안 읽으세요. 응? 댓글을 좀 맞아요. 목소리가 댓글을 뭐라고? 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려고? 아니 쌤이 안 읽으신다고 댓글. 저기 그 선생님께서? 아니 선생님. 내가? 네. 채팅? 예. 뭐 어떤 거? 막 애들이 막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데 쌤이 그냥 무시하시고. 아니요. 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그로가 있어갖고 내가 모른 척하고 수업한 거지. 아, 그거 나 다 보고 있었어요.
모른 척한 거야, 모른 척. 왜냐면 그런 거에 다 일일이 대응해주면은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냥 나는 모른 척하고 딱 봐도 얘는 우리 학생이 아닌 걸 난 눈치를 챘어요. 그냥 채팅 보고. 그래서 무시하고 한 거야. 진짜 여기에서 질문한 게 아니야, 민재야. 네가 질문했어 혹시? 하겠죠. 초콜릿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 그게 나는 니네를 잘 알잖아. 그래 질문. 내가 그때 잠깐 얘기하자면 그때 우리 와이프도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접속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막 모르는 애들이 막 접속해갖고 막 뭐 이렇게 채팅 치고 막 이랬잖아. 아 맞아 이상한 거 좀. 근데 막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았대. 왜 그랬냐면 아니 학원에 왜 이렇게 애들이 뭐 이렇게 좀 애들이 좀 선을 많이 넘는 것 같은데 애들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본 거야 와이프가. 그래갖고 아 우리 애들 아니라고. 그 저거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아 어쩐지 그래 이제 와이프가 몇 번 왔잖아 우리 학원에. 너네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그래 보이는 애들이 없었는데 그리고 애들이 자기 좀 무서워하지 않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뭐 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대표적으로 민재라고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간 너네가 그런 거를 할 애들이 아니란 걸 알지. 아니까 내가 무시하고 한 거야. 아니까. 그리고 질문을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건데 니네가 채팅으로 질문할 리가 없어. 아 그러네.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수요일도 모의고사 방송을 해? 저 다음 주에 누가 해요? 모의고사. 지원 쌤이 하실 거예요. 난 안 해요. 귀가 아파가지고. 전 안 해요. 귀가 아파. 맞아요. 소리도 되게 크시고 스피드도 되게 빠르세요. 저는 바쁩니다. 전 바빠요. 선생님도 바쁘세요. 아, 특히. 콜록콜록거리던 애들. 자 봅시다. 14번 4번. 다음 봅시다. 자 볼게. 스탠더드. 여기서의 스탠더드라는 게 표준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표준 단위를 말하는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표준 단위라는 게 are prevalent 하답니다.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거죠. 만연해 있다. 널리 퍼져 있다. In our modern world. 우리의 현대 세계에서요. Because. 왜 그러냐면 they reduce the cost. 그게 비용을 줄여준대요. 어떤 비용이냐면 상호작용에서의 비용을 줄여준답니다. among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면 the firms and people. 그러니까 회사와 사람들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라는데 어떤 회사와 사람들이냐 또 꾸며주는 거야. subscribe to them. subscribe 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건 구독하다밖에 없지만 구독하다가 아니라 이 to가 전치사가 붙으면서 자동사도 자동사. 그래서 뭐뭐에 동의하다라는 그러니까 agree의 뜻이 됩니다. agree. 됐죠? 자 그래서 그들의 동의하는 회사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표준 단위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 단위는 니네가 아마 그 학교에서도 배울 텐데 그 SI 단위라고 하나? 맞냐? 내가 명칭을 까먹어서 SI 단위. 뭐예요 이게? 아, 이런 그 있잖아. 우리 뭐 미터, 뭐 그다음에 킬로그램, 그다음에 뭐 켈빈, 또 뭐 있지? 7개가 있지 않냐? 나보다 상식이 없어 이씨. 이과랑 뭔 상관이야 이게. 이과랑 아무 상관없어. 이거 그냥 상식. 물론 나도 까먹긴 했지만. 뭐 이거랑 또 뭐 몇 개 있었어 아무튼간. 한 7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SI 표준 단위 해갖고. 그러니까 전 세계 공용으로 쓰는 단위를 말하는 거야. 단위. 얘들아, 우리나라에 평이란 단위가 있죠. 평, 1평, 2평, 뭐 5평. 이 평방미터란 단위가 있잖아. 그치? 야, 미국에 평이란 단위가 있을까? 미국에? 미국엔 평이란 단위가 없어요. 세제곱미터를 쓰겠죠. 그렇죠? 그냥 공용으로 쓰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렇죠? 그럼 돼, 말 이게 뭐야? 단위잖아, 단위.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영어권에는 파운드라는 단위 있죠. 파운드, 무게를 잴 때. 파운드. 그렇죠? 우리 볼링장 갈 때도 파운드라는 단위로 하잖아. 그렇지? 킬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파운드는 걔네 나라 전용 단위. 파운드는 킬로그램이 이제 전 세계 공용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준 단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전 세계 만국 공통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만연해 있냐면요. 당연히 상호작용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대. 얘들아, 이 상호작용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꼭 금전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이 예시를 이제 아까 여기다 아래다 써놨는데 이 예시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미국인이 있어. 외국인이 있는데 얘가 우리나라에 왔어. 그래서 얘가 집을 알아본다고 쳐봐. 근데 그 상황에서 얘가 막 몇 평이니 몇 평짜리 집이니 막 이렇게 소개를 해줘. 그 부동산 업자가. 그러면 얘는 못 알아먹을 수 있어. 우리나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면은 평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좀 감이 안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아니면 뭐 검색기 해갖고 뭐 1평에 몇 세제곱미터냐 막 이런 거 계산해야겠지. 계산기 두들겨야지.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비용이라는 거는요. 모든 그런 이 단위와 이 단위를 뭔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들이는 모든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 노력의 비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비용. 되니?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단위를 쓴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이 표준 단위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됐죠? 자, 다음 내용 가보자. 주제문이야, 주제문. 표준 단위를 많이 쓴다 이거예요. Hence, 따라서 it is not unexpected to see.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 자, 그러면은 뭔가 예상치 못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To see standards co-evolve with markets. co-evolve라는 거는 코가 들어가면 같이라는 거거든요. together야, together. 그래서 함께 진화한답니다. 시장과. 그러니까 여기서 C만 보면은 지각동사다. 그래서 standards가 목적어고 co-evolve가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표준 단위가 시장과 함께 진화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여기 진주어죠? 여기 가주어. 이것은 뭐다? 예상 밖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쳐서 사실은 더 정확한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앞문장이랑 좀 같이 볼게. 우리가 지금 표준 단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편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유는 뭐다? 쉽게 말하면 편하니까. 상호작용을 하기에 편하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준 단위를 뭐랑 같이 얘기하는 거냐면요. 시장과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 그러면은 이 시장과 함께 표준 단위가 함께 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란 건 결국에는 뭡니까? 무역 생각하면 되겠죠. 무역.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막 말 이딴 말 쓰고 저기서는 파운드 쓰고 여기서는 무슨 단위 쓰고 여기서는 섭씨온도 쓰고 저기서는 화씨온도 쓰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이 무역하기에 있어서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렇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아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미리 말하자면은 똑같은 단위여도 이게 마을마다 달라. 마을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고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게 심하게 4배까지도 차이 난다는 내용도 나와 있거든. 똑같은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표준 단위가 있어야만 공정한 거래가 성사되겠죠. 되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비유를 하자면요. 쉽게 너네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너네가 지금은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쌤이 어렸을 때 떡볶이 이제 사 먹잖아.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러면은 내가 진짜 어렸을 때 한 6, 7살 때 그때는 시장 가면은 이제 떡볶이를 어떻게 줬냐면 이 떡볶이 이게 판이 있잖아. 네모난 판. 그럼 거기에다가 이 컵에다가 담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밀어줬어요. 이렇게. 떡볶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아줌마 100원어치 주세요 하고 딱 주잖아. 그럼 이렇게 밀어줘. 쓱 하고. 그러면 먹어라 이러면서. 그럼 거기서 그냥 먹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표준 단위가 있었을까? 100원어치가? 100원어치라는 표준 단위가 있냐 없냐? 없지. 그냥 아줌마 마음이지 뭐. 100원어치면은 이게 10원당 떡 한 개거든. 그리고 어묵 2개는 추가야. 어묵 2개는 뭐 서비스야. 이러면서 떡 10개랑 어묵 2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아줌마 마음이지 뭐. 얘 딱 이만큼. 됐어? 그러니까 아줌마의 기분에 따라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이제 단위의 기준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쨌든 나름의 정량화가 돼 있잖아요. 뭐 무게를 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표준 단위가 된 거죠. 표준 단위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엽떡에서 사 먹나 저기 엽떡에서 사 먹나 양적인 차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됐어? 정량화 표준 단위가 있으니까. 됐어요? 자, 이어서 볼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are surprised, 놀라게 된답니다. 뭐에서 놀라냐면요. To learn that, 대쩌리야를 알게 되어서 놀란다는 거야. 대쩌리야 보자면 only a few centuries ago, 자,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simple matters of weight and volume such as the pound and the pint라고 나와 있죠. 이 파인트란 단어는 니네 배라 가면 맨날 보는 거죠. 그 단위예요, 그 단위. 그래서 이 파운드라든가 파인트와 같은 그런 무게와 볼륨, 부피죠. 부피의 간단한 이 측정도는요, 단위 말하는 거야. 간단한 이 단위가 어떠하다? were, not, 아니었다. 스탠다드, 표준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몇 세기 전도 아니야. 그냥 몇 년,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이게 막 섞으면서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자, 어쨌든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Even though the same word. 여기 잘 봐봐. 여기가 내가 아까 말한 예시거든. 봐봐. 자, 비록 뭐 할지라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in different towns. 다른 마을에서요. 그런다 할지라도 the weight of a pound. 1파운드의 무게가 varied 했대요. 달랐대. From town to town. 마을마다 달랐다는 거야. 야, 때때로는요, by as much as a factor of 4. 여기서 factor of 4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몇 배라는 뜻이거든, 몇 배? 그러니까 4배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그럼 잘 봐,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여기까지는 무엇입니까? 표준 단위의 부재죠. 여기까지 표준 단위가 없다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표준 단위의 부재로 인한 어떤 불편함을 말하는 거죠. 불편함. 맞아? 맞아? 여기까지 말한 게 뭐야? 표준 단위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뭔가 표준 단위가 없으니까 뭔가 좀 이제 사람들이 지금이야 이제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표준 단위가 없어서 좀 많이 좀 당황했다. 몰랐었다. 되게 놀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되니? 근데 삽입 문장을 봐봐라. 여기가 이제 삽입문 들어갈 자리거든. 왜 삽입문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직독직해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잘 봐. 야, 하지만 도시가 시작했어.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 서로. 그리고 정부가 시작했어. to impose. 시행하기 시작했어. their rules over larger areas. 더 넓은 지역을 뭔가 그들의 통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더 넓은 지역을. 그러면서 the use of standards가 그로했답니다. 즉 표준 단위의 사용이 증가했대요. 잘 봐. 지금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표준 단위의 사용이 늘어났다. 그 전까지 내용은 뭐였어? 표준 단위가 없었다는 거잖아. 여기는 표준 단위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but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아, 지금 삽입문은 표준 단위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건데 but과 함께 나왔으니까 그 이전 문장은 표준 단위를 사용 안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네?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 뭔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내가 말했던 대명사로 푸는 건 아니고요. 연결사, 그러니까 but이라는 역접의 접속사와 그리고 맥락으로 푸는 거죠. 맥락으로. 됐나요? 이해돼요? 요게 정답에 대한 근거를 제가 아래다 써놨으니까 요건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내용 갈게요. 자, co-evolution. 자, evolution은 진화인데 아까 말했죠? co 붙으면 함께라고요. 그래서 함께 진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of standards and markets. 자, 표준 단위와 시장의 상호 진화는요, is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쉽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since 뭐 때문에 그러냐면 anyone buying a bushel of corn from a vendor in another town.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부터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anyone 꾸며주는 거야. 이 anyone이 since절의 주어야. 그래서 since절의 동사 would want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hat bushel이 이제 목적어. 그 다음에 이 이하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since절이에요. 됐니? 자, 그럼 볼게. 누구나인데 어떤 누구나냐면요. 한 부쉘에 이제 옥수수를 사는 거랍니다. 부쉘이라는 건 중량 단위라고 나와 있죠. 자, 누구로부터? 어떤 상인, 노점상으로부터. 어떤 다른 마을에 있는 노점상으로부터 한 부쉘에 옥수수를 사는 누구나 would want, 원할 거라고요. 그 부쉘이 의미하기를 원할 거라고. 똑같은 걸 원한다고요. in both town. 그러니까 양쪽 마을 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한 부시엘의 콘을 사든 이 마을에서 한 부시엘의 콘을 사든 양이 똑같기를 바랄 거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1부시엘의 콘이면은 이 정도 양은 돼야지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소비자가 그걸 원하니까. 오케이? 이게 만약 안 맞으면 거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긴 옥수수가 잘 나는 지역이고 여긴 옥수수가 잘 안 나는 지역이야. 그럼 잘 안 나는 지역에서 옥수수를 여기서 사야겠지. 그렇지? 근데 얘네가 생각하는 1부시엘은 이만큼인데 쟤네가 생각하는 1부시엘은 요만큼이야. 그럼 이거 거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걸 누가 사겠어 얘네가. 야씨 우리 동네에서 1부시엘 이만큼이야.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 야 우리 동네는 이만큼인데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So 그래서 the possibility of trade 교역의 가능성이 created 만들었어. 뭘 만들었냐? an incentive를 만들었답니다. 어떤 동기를 만들었어요. 동기. 어떤 동기냐? standardization을 만들었답니다. 즉 표준화에 대한 동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와주었습니다.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정부의 확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정부의 확장이냐? That working on the use of standards. 그러니까 그 표준 단위의 사용에 매우 관심이 있는 정부의 어떤 expansion, 어떤 확대되는 것, 널리 확대되는 것을 도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독직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해놨거든. 잘 봐. 교역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요 내용을 봐봐. 교역의 가능성이 표준화의 동기를 만들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표준화라는 거는 교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표준화가 왜 만들어졌냐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원활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표준화가 생긴 거라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초반에 나왔던 주제문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죠. 표준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보편화돼 있다고. 왜? 무역을 위해서. 그냥 이거야. 됐니? 이게 끝이야. 구조화.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지에 뭐라 나왔습니까? 표준과.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이란 건 표준 단위를 말하는 거야. 표준 단위와 시장이 같이 발전했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죠. 됐나요? 엄청 쉽죠?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거 정지 좀 해. 그냥 쌤이 나랑 태연이 사준다 했어. 그러니까 아 이제 진짜 넥스가 내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사실 그런 그 직급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오 진짜로요? 아니, 뭐, 학부모만 괜찮은데? 네, 알바 뽑는 거 정도는 오. 그 정도는 뭐.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효율이 좋을 거예요. 애들이 저지르는 비리를 다 이제 대가리 속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해봤으니까. 아 그럼요. 저 한 달 동안 되게 굴렸거든요. 전일 잘 못할 것 같네요. 저지른 비리가 없어. 걔는 킹콩 01 그거 때문에 안 예, 돼. 킹콩. 너는 스파이여서 안 돼. 킹콩 저는 이제 우리 스파이는 받지 않습니다. 저기 그 킹콩 가서 알바하세요. 킹콩 쌤이 잘 안 써준대요. 왜 안 써? 킹콩도 물어봤는데 아무 데서도 안 쓰죠. 말이 많다고 안 써준대요. 저기 뭐야 위에 고릴라 영어 하나 만들어야겠다. 근데 진짜 킹콩 다니는 애들은 진짜 킹콩 자부심이 개쩔어요. 렉스카운트 오죠. 렉스카운트 무시하지 마. 뭐 안 했어. 무시 안 했는데. 그 킹콩 저기 뭐야 진짜네. 저기 누구야 대화부에 이제 채은이라고 여자애가 있는데 그 이제 혹시 알아요? 이시은이요? 어 기억이 안 나. 같은 반 됐어? 네. 아니 채은이라고 있는데 누구야? 그 친구가 이제 어? 자기 그 페이스북 스토리였나? 아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대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간에 강의하고 저 태연 봤죠. 봤어요. 봤어? 그렇구나. 아니야 정지하지 마. 냅둬. 강의하고 있는데 올려가지고. 그래서 혼내셨어요? 어? 올렸어요? 아니 그냥 봤다고. 그냥 봤다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 그렇지. 뭐가 어떻게? 아니 그냥 봤다고 그래갖고 야 아프리카로 방송하는 학원은 우리 학원밖에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올려놨길래 한 명 더 올렸는데. 아 그래? 네. 그랬냐? 그것까지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래서 그냥 난 재밌다 이러면서 그냥 보고 넘겼는데 나는. 그냥 그랬다고. 초상권 치네. 네. 무슨 저희- 초상권이야? 아무 얼굴도 안 났는데. 저희 반톡에 막 렉스캉 이름이 오르내려요 쌤.
너네 하고 방송한다며? 막 이러면서. 학교 반톡에. 네. 아무래도 우리 이 선생님들과 물론 이제 얘기는 해봐야겠지만 올해 내신 때 또 한 번 가야겠네요. 이러다가. 아.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중상고만 안 갔어요. 유일하게. 나머지 다 갔잖아. 그치? 정상국이. 그때 태윤이 나랑 같이 사진 찍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성범이도 봤던 거 같은데. 네, 그치? 저희 반을 다 받았어요. 성범이랑 태윤이만 채연이도 내가 줬고. 그치? 쌤 근데 진짜 쌤 와서 응원해주고 시험 진짜 잘 봤어요. 뭐라고 또 아무튼 처음에 나랑 참 잘 맞아. 내 느껴서 응원하는데 나랑 참 잘 맞아. 태윤이. 좀 간신이야 간신. 나는 왜 유재석이 하하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야 아니 나는 렉스카고 취직한다니까. 아니 누가 시켜준다 했냐고. 쌤이 시켜준다 했잖아. 내가 시켜줄 건데? 시켜줄 건데? 안 해. 보겠습니다. 14방 5번. 책 다음 페이지고 92쪽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삽입문 먼저 읽어볼 건데 우리 삽입문 그냥 먼저 해석해보자. 삽입문. When the stars reach the end of their leaves. 여기까지만 보자면 그 별들이 도달할 때야. 어디에 도달하냐면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뭔가 죽게 될 때?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런다면 they explode. 그들은 폭발하고 and disperse. 이 disperse가 퍼뜨리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퍼뜨립니다. carbon, 탄소죠. 탄소를 어디에다가? into space, 우주에다가. 그리고 and onto the surface of planets라고 나왔으니까 planets and meteorites까지 할게요. 그래서 그 행성과 운석의 표면에다가도 이 탄소를 뿌리게 된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삽입문을 봤을 때 어떤 과정이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과정. 그러니까 뭐 무슨 과정을 말하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이 뭐 이제 생명이 닿으면 폭발해서 빵 터지면서 얘가 탄소를 이렇게 우주에다가 그리고 이제 행성 표면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또는 그 전에는 뭐 어쨌었다. 어떤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면 가장 베스트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에 첫 문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죠. There is an interesting sign. 자, 뭔가 흥미로운 측면이 있답니다. To the evolutionary process. 진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is illuminated by astronomy.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사이드를 꾸며주는 거예요. 선행사가. 그래서 어떤 천문학에 의해 밝혀지는 진화 과정에 대해 재미있는 측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니네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진화 과정 이거랑 그 다음에 천문학 니네가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진화 과정과 천문학이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거 여기까지만 니네가 딱 알아챌 수 있으면 최고. 그러면 최고야. 알겠지? 잘 봐봐. The living organisms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랍니다. We now see 우리가 현재 보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모두 다 have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요. 자, 뭐를 기반으로 한 거냐면요. The element carbon. 그러니까 카본이라고 하는 그 원소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 화학충. 그렇대? 맞아? 알고 있었어? 몰랐던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 이것도 카본이면 탄소 변율식 잠깐만 수해 리베 부탄 6번 원자번호 6번이잖아.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most biochemists 자, 대부분의 생화학자가 믿는데요. 뭐라고 믿냐면 이렇게 믿는데요. No other basis니까 no other를 시작하니까 다른 뭐뭐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기반도 is possible 가능하지 않다 for life 생명체의 기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다른 기반이 생명체를 위해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답니다. 이게 직독직해한 거.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탄소 이외에는 생명체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보자면 처음에 진화 과정과 천문학이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글을 보면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탄소를 기반으로 한대. 탄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그 진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의 진화인데 이 생명체의 기반, 이걸 이제 유기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기체. 이 생명체의 기반이 뭐라고? 탄소라고요. 탄소. 근데 얘들아, 이 탄소를 연구하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기체의 기반이 탄소니까. 유기체는 다시 한번 뭐야? 이 진화 과정에 있어서, 진화라는 거는 결국 생명체가 진화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생명체, 즉 유기체의 기반이 탄소라는 걸 알게 됐으면 이 탄소를 연구하는 게 진화 과정을 뭔가 알아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탄소가 어디에서 오느냐? 라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탄소가 originates, 어디에서 유래한답니다.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in the centers of stars. 여기 나왔다 얘들아. stars. 야, 별의 중심부에서 생겨난대. 봐봐. 생명체의 기반은 탄소인데 이 탄소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별의 중심부에서 생긴다. 별의 중심부에서 생긴다. 그럼 별의 중심부에서 생긴다는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얘랑 연관성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진화 과정이 천문학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이어서 볼게요. 어떤 별이냐면은 where at temperatures of millions of degrees, 여기까지. 그러면 뭔가 수백만 도의 온도에서 그것이, 즉 카본이 is cooked, 조리된답니다. From simple protons and neutrons. 아까 또 나왔네? 양성자와 중성자 또 나왔네요. 그래서 단순한 양성자와 중성자로부터 조리되어진다. 그러니까 만들어진다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그런 별의 중심부. 됐어요? 이 별의 중심부에서 생겨난답니다. 됐어? 아, 생명체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탄소인데 이 탄소가 별의 중심부에서 생기네. 그러면은 그 탄소를 연구하면은 생명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고, 그 생명체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면은 그러면 진화 과정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글은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과정. 자, 여기에서 이제 삽입 문장이 나오는데 봐봐. 우리가 아까 해석은 다 했거든. 다시 한번 빠르게 볼게. 자, 별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폭발해서 확산시킵니다. 카본, 탄소를요. 우주와 그리고 그 행성과 운석의 그 표면에다가 뿌린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 내용을 봐봐. 이 앞 내용이 뭐였어? 탄소가 항성의, 즉 별의 중심부에서 유래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앞 내용은요. 뒷 내용을 미리 스포할게. 이 삽입 내용 자체는 뭐야? 탄소가 중심부, 이게 별이 이렇게 있으면은 별의 중심부에서 탄소가 유래한대. 여기서 생긴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수명을 다하면은 빵 터져갖고 이 탄소가 이렇게 퍼뜨리게 된다는 거죠. 우주나 어떤 이제 행성이나 운석 표면에다가 이렇게 퍼뜨리게 된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뒷내용이, 그냥 뒷내용 바로 가볼게. 뒷내용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문장이야. 우리 1일 테스트에서. 그러면 이 엄청난 시간, 잠깐만. 미안, 여기였네. 자, 그러나 그 기간, 어떤 기간이냐면요. 시간이 needed to make carbon. 그러니까 카본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로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더 무거운 요소들, 예를 들어서 니트로젠, 질소죠. 그리고 옥시전, 산소죠. 이런 거와 같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아주 길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 주어라고 써놨고 여기 동사라고 써놨죠. 됐니?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카본과 다른 더 무거운 요소들. 그래서 뭐와 같은? 이런 거와 같은 더 무거운 어떤 원소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시간입니다. by 뭐냐면 this stellar alchemy. 그러니까 이러한 별의 연금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별의 연금술이란 건 뭐냐면 얘들아, 아까 이게 약간 비유적 표현인데 아까 안에서 어떻게 된다 했어? 여기에서 이제 탄소가 이 별의 중심부에 있고 얘가 빵 터짐으로써 뭔가 이렇게 흙 뿌려진다 뭐 이런 내용 나왔잖아. 이 앞문장에서 확산된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과정을 지금 그냥 별의 연금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연금술이란 게 뭐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물질 같은 거를. 그렇잖아. 근데 그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나왔잖아. 여기에 있는데 이게 빵 터지면서 탄소가 뿌려진다. 됐어? 그러니까 이런 별의 연금술에 의해서 이런 니트로젠이나 억시즌과 같은 더 무거운 것들뿐만 아니라 카본, 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이 시간이 is very long, 겁나 길대. 거의 얼마나 되냐면요, billion years, 야 거의 10억 년이래. 10억 년 이게 만들어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1 테스트 문장입니다. 잘 봐요. 자, only after 도치된 거죠. 여기까지 아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다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비동사 주어 나왔죠. 아까 공문분석 했으니까 또 쓰진 않을게. 일단 보자. 자, 그럼 이 엄청난 이 시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구성 요소,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will be available, 사용 가능하다고 in the universe, 우주에서.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can biochemistry take over, 그 생화학이 이어받을 수 있다. 이러고 끝났거든.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잘 봐. 이 과정을 그냥 글로 써줄게. 여기에도 내가 써놨거든요. 봐봐요. 자, 일단은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별의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탄소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래죠, 유래. 2단계가 뭡니까? 탄소가 확산됩니다. 어떻게 확산되는데요? 빵 터지면서. 됐죠? 세 번째, 그러면은 탄소라던가 질소라던가 산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린다? 10억 년 정도가 걸린대요. 10억 년 정도. 그래서 이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잘 봐. 여기까지는 얘들아, 여기까지는 천문학 얘기죠. 맞아요? 천문학 얘기가. 근데 이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모든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 모든 유기체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이 유기체, 즉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유기체의 진화를 이때서야 연구를 해야겠죠. 이 시기에 유기체의 진화를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 발단이 여기인데. 됐어? 그럼 여기는 뭡니까? 진화에 관련된 거죠. 됐나? 근데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천문학과 진화 과정이라는 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방금 내가 쓴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뭐 유기체에 기초한 탄소의 기원 나와 있고 요약문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쓴 거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 4번 나왔고요. 4번이래. 4번 맞나? 4번 맞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6번 질문. 오늘의 마지막. 이거 다 쉬운 라인 구조한 거? 안 써도 되지? 안 써도 되지? 다 써서 안 써도 되는 거지? 쉬운가? 안 돼요. 다 써주시고. 더워.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애 둘 있는데 오늘 그 여자 둘만 딱 안 왔구만. 혼자 쓸쓸하게 튀어나왔고. 아마 곧 보게 될 거거든. 영상 올리면. 내가 지금 이게 보고 있다. 너네 둘이 안 온 거야. 너네 둘 지금 보고 있는 너네 둘. 또 강제적으로 봐야 돼요? 네, 봐야 돼요. 안 볼 수도 있어요, 쌤. 아니요, 보고 난 다음에 필기한 거, 수업 시간에 한 필기를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요. 인증샷. 얘는 생방송 아니고 그냥 녹화해서 보는 거죠. 유튜브로 올려서. 그렇게 하고 딱 하루 동안만 우리가 영상을 올려놓고요. 하루 지나면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왜냐면 또 이게 나쁜 버릇 들이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지 뭐 이러면서. 이거 막 그냥 입원하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응? 입원하거나 그러면 안 돼서. 근데 민재야, 내가 너를 중3 때부터 봤는데 너가 입원한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진화죠? 어떤 이거야? 네. 진화. 유기체의 진화. 진짜요? 그거 진짜로 썼어요.
미안하다. 글씨가 개떡 같아서. 정모의보다 낫겠다. 야 성범이랑 비교하면 어떡해. 잘 써요. 성범이는 저기 로운이랑 비교해야지. 로운이랑. 성범이랑 로운이. 내가 봤을 때 비슷비슷할 것 같아. 자, 써니? 자존심이 상해? 야, 너 지금 로운이 무시하는 거야? 정말 안 했어요. 마지막 14강의 6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삽입문 먼저 볼까? 삽입문이 짧은데 얘들아, 이번에는 대명사와 거의 준하는 더 플러스 명사, 더 정확하게는 these 플러스 명사가 나왔습니다. these results, 이러한 결과는. 얘가 이제 단서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결과들이 또한 hold for shelf display design in retail environments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소매 환경에서도 뭔가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 그러니까 그 선반 디스플레이 디자인 이거에 또한 뭔가 좀 뭐 효용성이 있다라는 내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어소라는 표현도 단서가 될 수 있고 these results라는 것도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뭔가 또 다른 예시를 들려고 이걸 쓴 건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들려고 한 건가? 라면서.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볼게요. Even very subtle manipulation of object orientation. object orientation이 별주 단어로 나왔는데 객체 지향 방법론이야. 말이 어렵죠.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어찌됐든 in an ad design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어는 manipulation이야. 주어만 딱 찍자면요. 그럼 봐봐. 광고 디자인에서 객체 지향 방법론에 아주 미묘한 제조조차도 됐어요? 조작조차도 can impact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매 행동. 이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IT 용어거든요. 컴퓨터 전문 용어인데 원래 이게 무슨 뭐 클래스니 무슨 객체니 막 이딴 말들 나와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 그냥 이 상식으로 써나 알려줄게. 상식. 객체 지향 방법. 몰라도 돼 이거. 그냥 배경 지식이야. 배경 지식. 이게 객체라는 게 있고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객체는 이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쉽게 말하면. 얘는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구성 요소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말해도 이제 이해 안 되니까 예시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붕어빵 가게를 가요. 붕어빵 가게. 그러면은 붕어빵이 객체예요. 결과물. 됐어요? 그럼 그 붕어빵 만드는 그 각종 구성 요소들 있죠. 팥, 뭐 밀가루, 뭐 그리고 그 틀, 붕어 모양 틀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고 불러요. 클래스. 그래서 구성 요소.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이 있죠. 과정. 그 붕어빵을 이렇게 뭐 밀가루 먹고 부어갖고 뭐 팥 넣고 이 틀에 넣어서 해갖고 결과물이 나오는 이 모든 과정. 이게 객체 지향 방법론이에요. 비유하자면. 이해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내가 더 단순하게 쓴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품 자체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붕어빵이라는 결과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제품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전시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함께 지향하는 거를 우리가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너네가 이 용어 몰라도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훨씬 쉽게. 어찌됐든 간 내용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보시면 advertisers, 광고주들이 can increase purchase intentions. 그러니까 구매 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by ing. 뭐함으로써 facilitating은 이제 용이하게 하는 거죠. 뭐를 용이하게 하느냐? mental simulation이니까 어떤 정신적 시뮬레이션이죠.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구매 의사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Their visual depictions.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요. 그 제품에. 내가 아래 예시 써놨는데 똑같이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 벤츠 매장이 있어. 벤츠 매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 갔어. 벤츠가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시각적 묘사, 시각적 묘사. 이걸 보고 내가 이제 막 나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야.
저기 들어가서 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운전하면 참 좋겠지? 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이해돼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해 한 방이 됐지. 오케이? 그 얘기 쓴 거야. 그 얘기 똑같이 썼어. 자 아무튼 이번에 멘트 한번 자 볼게요. 자 보시면 They can do this. 그들은 이것을 합니다. 단순히 뭐함으로써 by orienting a product.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지향함으로써. 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포크와 함께 있는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뭐를 향해서 toward the right side니까 뭔가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 그 오른편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단순하게 이것을 할 수 있답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시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해갖고 구매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됐어? 여기서 이 케이크가 이제 포크랑 함께 있는 거, 이 이제 사진을 제가 이제 좀 준비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걸로 좀 잘 안 보일 거야. 너네 이제 그 수업 자료로 한번 봐봐. 이게 보면은 하나는 포크가 왼쪽에 있고 하나는 포크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면 이제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이 케이크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객체야. 객체 지향. 객체를 지향하는. 즉 결과물만 지향한다. 근데 결과물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부근에 있는 디자인도 지향하는 거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케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왠지 포크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은 왠지 이걸 사고 싶은 거야. 왠지 먹고 싶어. 왜 먹고 싶냐면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거든. 어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 이렇게 딱 있는 걸 보면은 내가 포크 이렇게 탁 집어갖고 이렇게 툭 찍어서 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럼 케이크에 대한 지금 예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봐봐. While this may not shoot the smaller percentage of left-handers. 자, 그러면은 더 적은 비율의 왼손잡이들에게는 이것이 부적합해 보이겠죠. 오른쪽에다 포크를 뒀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the larger percentage of the right-handers, 더 높은 비율의 오른손잡이들은 will have better mental product interaction. 그러니까 제품과 상호작용, 어떤 정신적인 상호작용을 더 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오른손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케이크 얘기. 됐어? 또 다른 예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삽입 문장이 되는 거야. 됐어? 왜냐면 삽입 문장 그 다음을 한번 먼저 볼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very slight change in display design of mugs. 여기 봐봐. 아까 우리 1테스트에 나왔던 그 문장이야. 야, 머그컵 얘기 나오네? 여기에? 무슨 커피숍에 있는 머그컵 얘기 나와. 이거 케이크랑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잖아. 새로운 얘기 나오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간 게 맞다는 거지. 됐어요? 봐봐. 이러한 결과는요. 또한 holds for 어디에 적용되냐면요. 샵 디스플레이 디자인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매 환경에서의 선반 진열 디자인에도 적용된다고요. 여기서의 hold for는 apply for라 생각하면 돼. 뭐뭐에 적용되다. 됐니? 자, 그럼 봐봐. 얘가 왜 정답인지 앞뒷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앞 내용, 뒷 내용, 삽입 내용 이걸 같이 볼게. 앞 내용은 케이크와 포크 위치에 대한 예시를 든 거고, 뒷 내용은 선반 진열 디자인에 대한 예시로서 커피숍 창문에 놓인 머그잔 진열 얘기하는 거야. 삽입문 자체는 뭔데요? 선반 진열 디자인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 뒷문장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선반 진열 디자인에 얘가 적용되는데? 라는 걸 니네가 생각해야겠죠. 됐니? 객체 지향 방법론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글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아주 약간의 변화랍니다. 어떤 거에? 디스플레이 디자인, 머그컵에 그 커피숍 창가에다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소비자로 하여금 imagine, 상상하게 하는 거야. 그 커피잔을, 그 커피 머그컵을 탁 들어 올려갖고 그 커피를 마시는 걸 상상하게 하면서 구매하게 만든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아래 이제 내가 여기도 그림이 있는데 이걸로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 나눠준 자료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진열을 해놓잖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머그컵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잡이가 보통 이런 상태로 보통 진열하지 않겠냐? 이 손잡이가 이렇게 가 있어.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정면에서 보면. 그렇지?
이것보다 이거를 보는 게 좀 더 사람들이 뭔가 느낌 자체가 이거 들고 다 이렇게 커피 따라 마시면 되게 기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별거 아닌 진열하는 방식. 진열이라는 건 결국에는 뭡니까? 시각적 효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부분을, 시각적 묘사를 건드림으로써 사람들의 구매 의사를 올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커피 자체가 맛있어서 제품 자체가 좋아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구매하고 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벤츠가 실제로 성능이 어떤지 난 몰라요. 그딴 거 모르는데 그냥 디자인만 딱 봤을 때 어씨 예쁘네 사고 싶다 나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케터들이 나와 같은 이제 호구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팅기고 있는 거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encoding an instrument 어떤 이제 뭐를 포함하는 거냐면 이거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주어가 including부터 시작이겠네요. Advertisement that facilitate mental simulation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됐어요? 자 그럼 어떤 도구를 포함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spoon for eating on advertised soup. 그러니까 뭔가 광고하는 수프를 먹기 위한 스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포함하는 거랍니다. 자 근데 또 어떤 도구냐면요. facilitate mental simulation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신적인 시뮬레이션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를 포함시키는 건 should also increase 또한 증가시켜줄 수 있답니다. purchase intention을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그 예시가 이런 거예요. 광고하는 스프 봐봐. 사진 보면은 얘들아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스프밖에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숟가락이 있지. 그치? 제품은 똑같아. 제품은 똑같은데 오른쪽 사진이 좀 더 뭔가 맛있어 보이지 않냐? 느낌상?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거 숟가락으로 탁 이렇게 떠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시뮬레이션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세 번째 예시죠. 세 번째 예시. 됐니?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러한 결과, 이 비주얼 묘사, 이 시각적 묘사의 이러한 결과. 그럼 이 글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겠네요, 얘들아. 이 시각적 묘사라는 거. 아니? 이 시각적 묘사에 이러한 결과는 영향을 줍니다. Not just, not only죠, but also죠. also 생략된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시각적 묘사의 이러한 결과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Advertising design, 그러니까 광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Product packaging design and display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가 B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품 포장 디자인과 그리고 어떤 제품 전시가 되겠죠. 전시 디자인에도 또한 as well 또한 여기 as well 썼네. also 지울게요. also 대신에 as well 썼네요. 또한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 뭡니까? 주제야 또 주제. 근데 주제를 우리 첫 문장에서 얘기하긴 했었는데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했었거든. 추상적으로 첫 문장에서는. 첫 문장에서는 뭐라 했었어? 그냥 광고 디자인에서 객체 지향 방법론 어려운 말 썼잖아. 이런 거를 쓰면은 구매 행동에 영향을 준다. 구매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객체 지향 방법론이 뭔지도 몰라. 애매하잖아 되게. 추상적으로 말했어.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한 버전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야. 재진술을 하면서 첫 문장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됐니? 그럼 만약에 변형 문제를 낸다면요 얘들아 이런 자리에다가 빈칸 문제 내는 거야. 이런 재진술하는 부분. 됐니?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요 이 마지막 문장이 얘들아 사실상 요약문이라고 봐도 되거든. 사실상 요약문이야. 시각적 묘사의 이런 결과가 광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 디자인과 진열 디자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한 마디만 더 들어가면 돼. 요약할 때. 뭐만 들어가면 되냐면요. 제품 자체라는 말. 그러니까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제품 주변에 있는 디자인, 이런 시각적인 묘사가 이제 보시고요. 이런 시각적인 묘사가 구매 의사에 영향을 준다. 이러면은 완벽한 요약문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런 거를 학교에서 변형 문제를 낸다. 만약 내가 학교 선생인데 이 지문 갖다 변형 문제 낸다. 그럼 난 둘 중에 하나로 낼 거야. 여기에서 빈칸 뚫어서 이런 형태를 바꿔놓는다거나 어휘 같은 거 바꿔놓고 표현을 바꿔놓고 패러프레이징해서 아니면 이 마지막 문장 아예 없애버리고 주제 써라. 서술형 아니면 요약문 완성해라.
이렇게 내기에 되게 좋은 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구조독해를 할 때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재진술이 나오잖아. 주제 재진술이 나오는 글은요. 웬만하면 빈칸이나 없애고 요약문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 대진구. 대진구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 대진구 스타일이 보통 어떠냐면요. 재진술 나올 때 없애버리고 요약문 이런 거 좀 좋아해요. 2학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결주단어로 아까 나왔는데 쓸데없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과 요약은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 태윤아 저거 좀 꺼줄래?